마무리시키는 것. they 그러면 are 그리고 she 그러면 has 그래야 되는데 자꾸 주어하고 동사가 이게 단수복수가 헷갈리는구나 하는 자기 단점을 누가 자세히만 봐주면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뼈대 잡는 훈련이 안 되고 그렇게 구성하는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프루프리딩은 외부에서 누가 한 10분만 봐줘도 금방 보여주고 금방 고칠 수 있지만요. 이 뼈대는요. 이 잘못 형성된 기초는 누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대책이 없는 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의 영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아이가 글감의 뼈대를 잘 형성하는 걸 도와주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멋지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아이들이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디스크립티브 라이팅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겠는 너무나 중요한 라이팅이 되겠습니다. 익스파지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내러티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익스파지터리 라이팅을 한번 설명해 봅니다. 익스파지터리 에세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익스파지터리 에세이란 뭐냐 하면 how writing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how writing.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뭐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고요. 네, how를 쓰는 라이팅이죠. 예를 들면 요리책에 들어가는 라이팅이 expository writing이죠. 요리책에 들어가면 뭐 이런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 만드는 방법은 1, 2, 3, 4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expository writing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쇼핑을 하거나 아이들이 리트릿을 가거나 이러면 준비물을 챙겨보는 것들도 expository writing에 해당되겠습니다. 요리 레시피를 써나가는 것도 expository writing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문서 있잖아요. friendly letter는 narrative에 해당하는 그냥 free letter일 수 있겠지만 공문서는 how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받는 사람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다가 또 dear 누구, officer 누구라고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다 쓰고 나서 용건을 말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런 포맷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formal letter도 expository writing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메일도 쓰는 형식들이 또 다 있죠. 그래서 how writing을 보여주는 writing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돌아가서 expository writing을 expository essay로 쓴다면 포맷을 갖춘 걸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리스트니까 그냥 저널 라이팅 단계, 밑에서 프리 라이팅 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리스트 그냥 쭉 쓰면 되겠죠. 그러나 익스파지터리 에세이를 쓰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익스파지터리 매뉴얼 라이팅이라도 그래도 시작이 있고 바디가 있고 엔딩이 있어야 완성도가 높겠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요리 방법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준비물 뭐뭐뭐 만드는 방법 1, 2, 3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리 레시피라도 완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리는 이태리 정통 음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즐기고 뭐뭐뭐가 들어가서 헬티푸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해먹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좋은 영양 음식입니다. 뭐 이런 비기닝이 있고 자,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티리얼 뭐를 해주고 그죠? 만드는 방법 1, 2, 3, 4를 쫙 해준 다음에 자 바쁘고 힘든 뭐 주말 부부 이런 주말에도 여러분은 5분 만에 준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탈리안 뭐 음식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멋지게 즐겨보십시오 하고 우리가 마지막 멘토를 잘 달아준다면 같은 expository writing이라도 expository essay 한마디로 완성도가 높은 매뉴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포맷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포맷이 필요한가? 기본적으로는 why, how, what kind를 보여주면서 디테일하게 써나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까지 막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글은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carefully 잘 보고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핸드폰 매뉴얼을 샀는데 막 기기 작동법 하다 말고 고장 수리하는 거 안내하다 말고 거기 있는 막 이름 막 정신없이 들어가면 야 이거 뭐 핸드폰 매뉴얼이 이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가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기 이름부터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작동하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을 그 가능성 있는 것들을 늘어놔야 매뉴얼이라도 체계가 보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리트릿을 간다 그러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알아서 써봐 이러지 말고 일단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봐. 그러면서 네가 필요한 거를 일단 적어봐. 적어본 다음에 그냥 쓰지 말고 기왕이면 뭐 세면도구는 세면도구대로 옷가지는 옷가지대로 기타 다른 준비물은 다른 준비물 이렇게 애들이 매뉴얼이라도 체계적으로 적는 것들이 연습이 된다면
혹시 아이들이 회사에 들어가서나 어떤 기관에 가서 그 회사의 조직도를 그려내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작업을 하더라도 멍하게 앉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아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지터리를 잘하는 아이들은 또 나중에 아이들이 사회생활할 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애들이 에세이 라이팅을 단계를 넘어서 이제 텀 페이퍼를 쓰고 티시스를 쓸 때는 이 모든 스킬이 다 연습된 아이들이 종합 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뭐 노하우를 설명하는 거지만 carefully 플래닝하고 또 아주 체계적으로 오더를 만들어서 로지컬 오더, 그렇죠? 순서를 잘 정해서 글감을 구성해주고요. 마지막에 가서 개인적인 의견은 필요 없지만 뭐를 넣어야 되죠? 앞에서 이게 이탈리안 정통 음식으로서 아까 뭐 어쩌고저쩌고 했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손쉽고 빠르게 바쁜 도시인들이 쉽게 이탈리안 음식을 즐기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그럼 즐기십시오 라든지 enjoy 하십시오라는 말을 마지막 멘트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end with restatement of the topic statement. 내가 처음에 했던 말에 대한 마무리 멘트 딱 해주면 그 익스포지터리 에세이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도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런 작업을 할 때 옆에서 같이 생각을 함께 해주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더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persuasive writing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뭐 에세이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논하시오,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아는 대로 논하시오, 막 이렇게 논하시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아까 디스크리티브 에세이 저랑 설명 들어봤으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은 조금 오시죠?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도 있는데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안 그러는지 여러분의 입장을 쓰시고 왜 그런지 쓰십시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안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쓰십시오. 이렇게 그냥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한 포지션에 쓰게 만들고 그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persuasive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인폼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persuasive writing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another kind of descriptive writing이에요. 어떤 위에 thisis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을 쓴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to show your argument is true. 내가 어느 한 포지션에 서서 조금 더 강하게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고 왜 그런지를 어필하는 글을 쓰는 게 persuasive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lear하고 strong한 자기의 포지션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뭐 광고문 또는 주장문도 되지만요, 어떤 때는 광고문 엄청나게 파워풀한 persuasive죠. 그래서 그 짧은 문구 하나로 독자들을 설득해 나가고 저거를 예를 들어서 사야 되겠다. 저기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 아니 나도 저 자리에 가 있어야 되겠다 하도록 우리를 설득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광고문도 persuasive writing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테크니컬한 부분이 필요한 writing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쓰는 과정에서 디스크립티브한 요소들을 들어가서 그대로 쓰지만 내 포지션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밝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 가는 라이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디스크립티브도 어땠어요? 마지막에 내 코멘트 넣기 전에 person's response 넣으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이 크랩을 즐긴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엘레펀트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살짝 끌어들였다면은 이 단계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reliable evidence. 무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scientific evidence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러면 지구온난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랬지만 내가 조사해보니까 안 심각하다. 그래서 나는 안 심각한 포지션에 내가 이를 쓰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심각하다고 말한 거에 대한 일제 보고와 나사가 보고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내가 scientific 과학적 근거를 대는 거죠. reliable evidence를 갖다 대줘야 진짜 이런 거야? 이렇게 됐었어? 그래? 하고 내 말에 설득을 해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갖다가 이렇게 대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대주는 게 하나 추가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다른 증거를 대서 막 끌어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독자들 읽어나가면서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잖아 하면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꼭 네 생각이 맞지도 않잖아. 이런 의견도 있잖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사실 너에게 지구온난화가 네가 안 심각하다고 글을 쓰고 네가 나름대로 증거를 댔지만 내가 듣다 보니까 나는 또 심각하다는 거에 대한 보고서를 읽은 적도 있고 난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Provide counter thesis and back up your argument. 그래서 여러분의 글에 다른 사람의 여러분이 증거물도 돼야 되지만 네, 다른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포지션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심각할 만한 일이 많고 여전히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의 이론의 편에 서서 한번 그 사람 입장을 끌어들여야 한마디로 embrace를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네가 이거를 모르고 지금 하는 건 아니었구나. 너도 이거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걸 써나간다는 겁니다. 이 라이팅은 하나하나가 조각품과 같아서 리딩처럼 패키지로 자 이게 샘플 리딩이다. 이제 분석해봐라. 원인이 뭐냐, 결과가 뭐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수업이 아니에요. 라이팅은 누군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의 형태와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작품의 캐릭터를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누군가는 외롭게 독창적으로 나만의 유니크한 글을 만들어가는 창조 작업이죠. 힘들겠죠. 그래서 이건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이라는 거는 무대에 뮤지컬 하나 공연 올려놓기 얼마나 힘듭니까? 내 완성된 생각을 정리해서 작품으로 프로모션해서 뭔가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많이 집중해야 되고 집중만 해도 또 됩니까? 집중해서 정리도 잘하고 또 리소스도 다 만들어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특별히 지금 보여드리는 퍼수에이시브 라이팅은 앞으로 아이들이 특히 논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요. 짧은 형태의 이 라이팅을 쓸 때 디스크립티브 못지않게 많이 해야 되는 게 퍼수에이시브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쓰려면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정리해 볼까요? 네, 제너럴하게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날의 화제거리에 포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앞에서 밝히셔야 돼요. 다 읽도록 얘가 뭘 주장하는지 몰랐다가 끝에 가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나는 반대다 뭐 이래보면은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헤매겠죠. 그래서 비기닝 단계에서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러므로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별로 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쓰겠다. 밝히고 나서 1, 2, 3, 4를 하면서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여러 가지 증거를 대서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했죠? 반대편의 생각을 끌어안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한번 해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자기가 내리는 그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 에세이 라이팅 뭐 많이 해본다, 뭐 경험 많이 안 해봤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앉혀놓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얘기를 해주고 내가 궁금해서 근데 너 그런 거 설명이 별로 불충분한 것 같은데 너 마지막에 뭐라 그럴 건데 그럼 글쎄 막 이러고 이제 헤매고 있으면 글쎄 그러다가 뭐 얘기하면 근데 그게 네가 처음에 했던 말하고 그게 똑같은 말 그걸 강조해주는 말인가 이러면서 여러분이 계속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원은 이것까지 도와줘야 되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이런 게 정말 좋은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노하우를 알고 지원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멋진 라이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야말로 퍼스널리 누군가가 서포트 해줘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광고문하고 주장문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오늘 하나만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세이 라이팅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우리 하나만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은 폴라베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쉴드 라이팅 단계에서 폴라베어를 프로세스를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폴라베어 그러면은 생각나는 걸 브레인스토밍 한다 그랬죠. 그래서 띵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띵킹 한 다음에 폴라베어 하면은 이런 게 생각나니까 우리가 한번 폴라베어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모아보자. 그러고서는 우리 쉴드 라이팅 단계에서는 그냥 아는 정보 갖고 가볍게 써보고 동화책 하나 읽어보거나 뭐 넌픽션 같은 거 하나 읽어보고 가볍게 써봤지만 이제 에세이 라이팅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스터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gathering information,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잘 올가나이즈해서 글쓰기 위한 판을 짜야 되겠죠.
판을 짭니다. 그러면 건물로 말하면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만들려면 요즘에 예를 들어